우리가 흔히 잘 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쟁과 혼동하는 부분이지요. 자기 합리화를 위한 경쟁이란 용어의 사용이 이 말을 합리화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경쟁은 서로 상대와 같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위험이 없이 이익은 없습니다. 위험이 커질수록 이익 또한 커집니다. 100만원을 투자해서 30만원의 이익을 창출 가능한 1의 수익률은 30%입니다. 경비를 10% 쓴다면 수익률은 20%로 떨어지고 100만원 투자한 것이 재고 등으로 묶여 버려지게 되면 이 사람은 20% 이익을 위해 100%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둔다면 이자는 3% 생기는데 안전한 103%를 취할지 아님 100% 손해를 감수하고 120%의 이익을 구할지는 투자하는 사람의 판단에 딸린 일입니다. 판단은 경영 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이고 10%의 투자는 경쟁으로 봐야 합니다. 다른 경쟁사와 같이 일을 해가면서 다른 경쟁사에서는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고 이 회사는 성공 확률을 올리기 위해 경비를 10% 사용했습니다. 경비의 사용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예를 본다면 경비를 쓴 쪽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경비를 예를 들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상대 회사는 기다리는 동안 이 회사 직원들이 부지런히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로 하여지는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고객의 이익을 위해 도움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이 행위로 인한 성공이 경쟁에서 이긴 것이 됩니다. 이렇게 경비를 쓰고 시간을 쓴 것이 경쟁 상대 회사에 해를 끼친 것인가요? 아니지요. 나의 이익은 구했지만 상대의 이익을 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경쟁의 기본입니다. 경쟁은 싸움의 의미가 강해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지만 성공을 경쟁 승리 대신 목적의 성취로 평가하면 경쟁을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쉽습니다. 싸움으로 경쟁이 몸에 붙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패배한 사람에 비해 나중에 거짓말 등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성공을 경쟁에서 남을 이기느냐가 아니라 정해진 목표와 기준, 달성 등 성취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성공자가 부정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작아집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주어지는 의미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경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던 지던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 의한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당신 스스로는 자신에 대한 결과를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지나 목표를 향해 갈 때 경쟁은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힘을 주는 동기가 됩니다. 경쟁은 경제성장, 기술 발전, 교회 창출, 사회적 계층 이동과 형평성 확대 등과 관련해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동시에 경쟁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유발하는 역할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활용해야만 합니다. 살면서 경쟁이란 걸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보기 드물 겁니다. 누군가와 경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신은 당신을 쓰러뜨릴 인물을 띠고 태어난 것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원수가 져서나 철천지 원수 놈이라고 욕지거리도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가까운 친구나 연인이나 직장 동료일 수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느끼는 경쟁심으로 인해 그들의 비난은 직접적이거나 은밀하거나 수동적인 공격성을 지닌 것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파괴적이고 우리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당신이 배려를 할 수 있다면 배려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배려는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피하면서 경쟁을 하면 됩니다. 당신이 상대에 대해 경쟁심을 가질지라도 웃으면서 대하고 적개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을 하세요. 사랑을 하면 화내거나 슬퍼하거나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린이, 친구, 배우자께 맘에 드는 조깅길, 노래든 상관없이 좋아하세요.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이처럼 자존감을 세우는 것은 평생에 걸친 훈련이므로 이를 닦거나 몸을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 연습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근육을 만드는 방식으로 강하고 아름다운 마음 단련을 거듭하면 당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경쟁을 한다면 상대를 이기려고 경쟁하기보다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세요. 상대적이던 절대적이던 무조건 상대를 이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가 허약하다면 당신이 못해도 이길 것이고 상대가 강하다면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당신이 최선을 다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면 이기고 지는 것에는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생쥐들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생쥐들이 눈앞에 놓인 당장의 이익을 참아내고 스스로 세운 규칙을 지켜 더 큰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당장의 승패에 연연하기보다는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과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대만의 TSMC가 근래 상당한 경쟁 구도를 가지고 가는데 둘은 전쟁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양상이 흘러갑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기를 쓰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삼성을 보면 대만 TSMC보다는 느긋합니다. 후발 기업이라는 이유도 있고 시장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많은 데서 꾸준한 투자와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있어서일 겁니다. 그 반면에 대만 TSMC는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초토할 겁니다. 삼성에게 따라잡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성의 모습을 보면 경쟁심이나 적개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뿐입니다. 그 차이가 10년 후에 두 기업의 모습을 바꾸어 놓게 될 겁니다. 옛말에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누구나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라는 말이 있다. 곧 아무리 노력하고 때를 잘 타고 태어나도 어쩔 수 없는 섭리라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생은 고통스럽다.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 앞에서 온 힘을 다하는 그 자체가 인생을 떳떳하게 하며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했다면 등수 때문에 인생을 소진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그 고통을 인정하고 고난을 통한 그 뜻을 알고 새 힘을 얻어 아자 를 외치며 성실하게 땀 흘리는 사람들은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존재를 잃어버리면 가슴을 잃는 것이다. 가슴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는 것이다. 자신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는 것이다. 세상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는 것이다. 삶의 목표는 1등이 아니다. 편안함을 누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어쩜 우리네 삶 자체가 고통일지도 모르겠다. 하버드 대학교 오드 아른의 베스타 교수의 강의를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다. 베스타 교수는 오랜 기간 동안 동양 중에도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동양학 강의를 하던 사람인데 한국에 대해 해석한 내용이 공감이 가서 정리해본다. 그는 한국인 특유의 단결력과 이전의 국난 극복을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민족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가 본 바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유래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근본부터가 다른 국가라는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온전한 의미의 국가를 완성한 나라라고 설명을 했다. 국가란 단순히 영토를 국경선으로 나뉘어진 어느 지역에 대한 구분이 아닌 통일된 민족적 뿌리와 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온 역사에 대한 공동의 기억이 함께 공유되고 있는 매우 특수한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중국이나 현재의 중국은 국가가 아니고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제국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오직 한국인으로만 이루어진 군대가 있다면 그건 국가이지만 예전에 가장 큰 영토를 만들었던 몽골이나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침략했던 스파르타나 그 긴 시간 동안을 지중해 연안국들을 통치했던 로마 제국이나 스파르타와 싸움을 했던 페르시아처럼 자신들이 힘으로 정복한 모든 부족들의 온갖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만든 짬뽕 공동체는 국가가 아닌 제국입니다. 아마도 중국은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내에 다시 수십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거의 5,000년간을 살아오면서 고조선, 통일,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가장 완벽한 의미로서의 국가를 구성하고 또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계 그 어떤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5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유지된 국가 기록이며 지금 이 대한민국은 바로 그 조선의 연장선 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단일 민족을 유지해 오면서 수많은 국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단 한 번도 그 국가가 사라져 버리거나 민족이 흩어지지 않았고 특히 한국 역사의 전체 중에 최초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인 일본의 강제 식민지화 정책을 36년이나 겪으면서 일본의 한국 문화 말살 정책을 버티어낸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그런 억압과 말살 정책 아래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민족적 뿌리를 절대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도 거의 유일할 정도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또 그렇게 많은 국난을 겪으면서도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낸 한국인들의 저력. 그 뿌리에는 한국인들의 선한 심성이 있다고 합니다. 선한 심성이란 의로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도덕적 올바름이 한국인들의 그 정체성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조선에 이어진 이 선한 마음은 유교 사상의 산물 중에 하나로 유교가 시작된 곳은 중국이었지만 중국을 포함해서 유교 사상이 퍼진 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은 가장 완벽한 수준의 유교 정신을 이루어낸 국가라는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건국 근본 이년부터가 유교로부터 발달한 성리학이었으며 학문적으로는 양반 계층의 독과점적인 상황이었지만 상인이나 평민이나 노비를 구분하지 않고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충인효의를 중시하는 정신은 널리 공유되었으며 국가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에 있어 항상 가장 중요하게 가졌던 기준. 철학은 더 큰 물질적 이득보다는 무엇이 가장 올바른 행동이며 또 무엇이 가장 의로운 선택인가입니다. 한국인의 특징은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어서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제국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본의 경우는 한반도가 오래전 삼국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부터 외부 침략으로 노략질을 일삼았으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켰고 수많은 한국인들을 피살하고 문화를 노략질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켜낸 것은 한국인들의 놀라운 단결력과 투지였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나 싸운 이들을 한국인들은 의병이라고 불렀던 점을 보면 이것조차도 한국인들은 올바른 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여 한반도에 커다란 피해를 남기고 한국인들을 죽이고 문화를 강탈하는 상처를 남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한국인들은 특유의 민족적 정체성인 그 단결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이후부터 한국인의 단결력과 한민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엄청난 수준으로 높아지고 형성되며 그 이후 한국인들 정신 속에 뿌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침략, 몽골의 침략, 일본의 침략을 겪으면서 한국인들은 엄청난 국난을 겪는 과정에서 특유의 민족성인 단결력이 더 강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도가 심하다고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을 침략했던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같은 민족적 단일성이나 올바름에 대한 철학이 없었고 그 결과 침략을 당한 한국은 살아남았지만 침략을 했던 일본은 전쟁 후에 몰락을 했으며 힘을 통해 제국적 팽창만을 추구했던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몰락했습니다. 의로움을 향한 선하고 올바른 마음이야말로 한국인들이
유독 강한 이유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5000년 전의 한국 건국 신화에서 보면 선하고 의로운 내용이 있지 않나 한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근본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우리는 민족이라는 단어보다는 결의라는 단어가 설명하듯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보여진다.